선물 받은 동양란을 기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출란에 관심이 많으신 난 애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출란 및 농업 일자리 창출 분석 전문 채널 난테크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아주 덥습니다. 장마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햇볕만 내리쬐고 있습니다. 지금 절 남초 굉장히 힘들어하죠. 또 야생에서는 성장을 멈춘다고도 합니다. 지금 철에 안성맞춤인 컨텐츠, 극도로 세력이 나쁜 난초, 건강하지 않은 난초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병은 없지만 아주 약한, 또 병은 없지만 아주 늙은 초, 병은 없지만 TR율이 아주 안 맞는, 극단적으로 좀 열악한 난초들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주제를 잡게 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난초를 이렇게 길러다 보면 원치 않은 병이 와서 앞에 촉을 잘라서 이렇게 버리거나 또 치료를 하거나 하는 등을 통해서 뒤에 약한 것 한 촉만 이렇게 남는 경우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초보 에란들 나실에서는 왕왕 이 철에, 여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늙은 촉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다 죽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손자, 정손자, 얘들이 큰 우환이 생겨서 제거를 한다는 것은 이 난초의 모촉 입장에서는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잘라져 나가버리면 혼자 독립이 되고, 노산,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 촉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등등의 환경이 또 겹쳐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큰 기술이 없는 경우의 농가들은 대부분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에 가까운 정도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만에 하나 아끼는 난초가 원치 않았지만 큰 병이 와서 세 촉일 때 예컨대 두 촉을 잘라서 버리게 된다면 이 한 촉으로 다시 재기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색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난초는 어떻게 해주어야 세력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어떻게 해주어야 더 건강을 찾아가고, 어떻게 해주어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세 촉, 네 촉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가가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입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이대발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세력이 극도로 나쁘다라는 오늘 주제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력이 나쁘다라는 건 아주 좋은 것의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아주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1등급이겠죠. 물론 일반 농가들에게서는 저희들 같은 프로가 아니라면 2등급도 괜찮겠습니다. 1등급 잎이 6장에 뿌리가 6개, 2년생 미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잎 6장에 뿌리 6개, 반대는 잎 2장, 뿌리 2개, 잎 3개, 뿌리 3개, 그리고 정상적인 크기에 도달하지 못한 어린 데서 비롯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를 볼까요? 같은 품종입니다. 원명입니다. 원명. 자, 이 원명, 여기에 보시면 얘는 덩치가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줄었어요. 조금 더 줄었어요. 조금 더 줄었습니다. 아주 어립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잎이 6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어리다면 세력이 극도로 없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세력이 아주 나쁜 난초들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산에서 채집을 했는데 아주 어린 생강근이다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길러다 보니 어쩌다가 늙은 촉이 잎이 떨어지고 벌브만 남았어. 그 벌브 하나로도 알뜰살뜰 튀어서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벌브 태우기 하면서 나온 아주 어린 것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잎이 다 떨어져서 한 장 정도 남은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에 걸려서 기진맥진, 앞에 젊은 쪽도 전부 유실이 되고 겨우겨우 한쪽이 남았는데 그 한쪽조차 긴 병에 병치료를 하느라 영양 상태가 고갈되어서 겉만 잎의 숫자만 서너 장이고 속에는 영양 상태가 없는 텅텅 비어있는 이런 상태의 것을 일으켰습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늙은 쪽 하나 잘 살려내면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늙은 쪽 가만두면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새롭게 재생 재활시켜서 다시 4년 5년 뒤에 하나번에 만들어진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즐거움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자, 아이고, 여기 또. 자, 제가 볼 때 이 촉은 아주 나이가 많은 촉이고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촉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 3cm 정도 되겠군요. 이렇게 쇠약하고 허약하고 상태가 안 좋은 난초를 가지고 5년 안으로 3, 4년 만에 이렇게 굵게 크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병이라면 병균을 완치를 시키지 않으면 병을 달고 다니면 세력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병에 걸린 폭이라서 병에 의해서 이렇게 쇠약이 됐다면 제일 급선무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야 이렇게 순서대로 점점 커져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난초가 양분을, 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아래쪽에 뿌리는 사람은 입이죠. 입이 먹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어떤 정도의 영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뿌리가 있군요. 있는데 길지 않습니까? 요게 하나, 둘, 세 개, 요 한 가닥의 뿌리는 이파리 석 장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난초가 세력을 받는다는 건 단백질 합성을 용량해서 합성이 많이 돼서 그 합성된 것으로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조장시켜서 그게 결과적으로 잎이 커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고 두터워지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면적이 굉장히 낮다면 이 난초는 단번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만들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세력을 받는 걸 모색해야 되겠죠. 예컨대 임플란트를 하러 갔습니다. 잇몸이 나쁜데 임플란트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잇몸부터 만들어 놓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세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들은 새싹을 반드시 하나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상태가 나쁘면 난초가 예컨대 한번 살아보려고 눈을, 싹을 2개, 3개를 만드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럴 때 2개를 솎아내고 하나만 남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양분이 분산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왜? 어미촉이 쟤 하나 살기도 힘든데 자식을 2개, 3개 낳아서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노산, 극단적인 중병 이후에 일어나는 출산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남겨라. 지금 이 포기를 잠깐 볼까요? 자, 여기에 모촉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촉을 따버릴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실하게 나오고 겉면에 이모작이 됐습니다. 하나가 나오고 또 나왔죠. 정 말하면
이 문제가 있던 성장을 못했던 이 촉 하나가 뭐 정상적인 촉으로 치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굵은 촉을 만들어내고 또 새끼를 2개나 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뿌리, 잇몸의 뼈가 워낙 튼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나 양분이나 물 등을 줬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 흡수 속도가 확실하게 좋았다는 것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것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위해서 하나를 뜯었는데 이 난초는 좀 저렴하게 제가 또 우리 관윤 홈페이지 통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 상태가 어느 정도 비료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겉면에 또 내렸습니다. 이만큼 내렸죠. 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물을 줄 때 녹아서 들어가는 마카무 K에 들어있는 질소인산, 가리, 마그네슘,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포도당,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사전 준비 작업, 광합성도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쇠약한 촉을 틔울 때 너무 어두운 곳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탈이 날까 두려워서 어두운 곳에서 안전하게 한다고 이렇게 두면 광합성 요일이 안 나와서 포도당을 못 만들게 되죠. 그러면 포도당 합성량이 떨어지게 되면 단백질을 만드는데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광합성 요일 6,000룩수에서 7,000룩수 과감하게 주시고 비료분 공급 신경 써서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카무 K 뿌리 위에 있어야 녹아서 들어가죠. 이렇게 했는데 마카무 K 이렇게 놓으면 들어가지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카무 K 또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 줄 때 녹아서 들어가죠. 그 물 자주 주는 게 좋겠습니까? 더디 주는, 물 자주 주는 게 좋겠죠. 자주 주면 마카무 K가 자주 녹아서 들어가죠. 그리고 물 줄 때 30초 욱신하게 우리하게 녹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단백질 합성 조건을 충족시켜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난초는 본능적으로 오늘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으면 분리가 되는 순간에 이 난초는 새싹을 만들 준비를 하죠. 우리가 야생 초원에 사자가 있습니다. 암사자가 야생 사자 집단을 이렇게 보면 왕이 바뀌어서 새롭게 등극한 왕이 애기 사자를 물어 죽이면 엄마는 어떻게 되죠? 바로 임신 준비가 되는 배란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난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독립이 되면 지금부터는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와 동시에 신속하게 새싹을 만들려 하게 되죠. 새싹은 왜 만들까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젊은 신촉을 만들어내서 젊은 신촉은 벌집어치면 잃어버리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포도당을 만들어 오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커져서 꽃이 붙어서 시간 날아가기 바라는 심적으로 난초는 새싹을 만드는 것이죠. 구독자, 세포 분열은 영양분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백질이죠. 근데 단백질만 있다고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 분열은 야간에 새벽녘에 해 뜨기 2시간 전쯤에 대부분 일어난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도 되지 않고 너무 더워도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야생에 산에 가면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 성장하지 않죠. 세포 분열이 잘 되는 온도 몇 도일까요? 네,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22도 전후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22도 바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새벽녘에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싹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원명들 모두 다가 이 정도 상태에서 제가 다 만든 것입니다. 결론으로 조금 조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난실에는 늙거나 약하거나 어리거나 병에 의해서 쇠약해졌거나 또 저장양분 고갈로 가늘어졌거나 한 난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략품종이고 좋은 난초이고 귀한 난초이고 또 판매를 해봐야 돈도 나오지 않고 하니 남는 공간에서 길러서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원명 이렇게 만들면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때는 바로 양분과 수분을 잘 받아들여서 단백질 합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뿌리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먼저 좋게 만들어라. 여러 촉을 달지 말고 하나만 달아서 그 하나의 뿌리 튼실하게 만들었어. 뿌리를 튼실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이 들어갑니까? 햇볕 많이 주고 물 정확하게 주고 물전에서 늘리고 화분 자주 갈고 관행 방지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뿌리가 좋아지고 나면 비로소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비료, 물, 광합성, 요율 잔뜩 그리고 관행 방지도 곁들여서 이렇게 해주다 보면 때가 되면 3잔, 4잔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간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세하고 신경 써서 하게 된다면 3, 4년이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에 출하하게 된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